용량을 높이면 높이는 만큼 효과가 올라가요. 내가 아프면 더 먹어도 되고요. 반대로 근데 내가 안 아프다고 안 먹어도 되지는 않아요. 네, 이어서 우리가 진통제를 이제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부분을 얘기를 나누고자 해요. 네. 뭐 복용의 원칙이라던가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우선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통증이 없이 지내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냥 뭐 참을만 해요. 뭐라거나 네. 뭐 그냥 아프긴 한데 그냥 지낼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암성 통증의 가장 큰 원칙은 통증이 없거나 그에 네. 가깝게 해주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리고 남의 속을 모르잖아요. 네. 그죠?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남의 마음은 당연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조절을 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 의사, 그다음에 보호자도 옆에서 내가 보니까는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조절이 잘 돼요. 의사 혼자 처방전을 내서 조절하는 게 절대 아니고 네. 같이 조절을 하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들 본인이 약을 조절한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질환이든 대부분 약의 용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진통제에 한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약성 진통제의 특징은 뭐냐면 용량을 높이면 높이는 만큼 효과가 올라가요. 그래서 용량이 정해져 있지가 않고 내가 아프면 더 먹어도 되고요. 네. 반대로 근데 내가 안 아프다고 안 먹어도 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네. 너무 떨어져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규칙적으로 먹는 양은 지켜주되 네. 중간에 먹는 양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가장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암성 통증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네. 암성 통증은 보면 이렇게 지속적인 통증이 이렇게 낮게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굉장히 심하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걸 돌발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돌발 통증을 관리하는 거랑 지속 통증 관리하는 거랑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지속적 통증은 하루 종일 어느 정도 뭐 묵직하게 아프다, 우리하게 아프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네. 종일 아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서방형 제제를 줘요. 서방형. 서방형 무슨 뜻이에요? 서방형이란 거는 이제 서서히 방출된다. 그래서 천천히 방출되는 약물을 줘서 하루 종일 이제 통증을 없애는 효과를 깔아준다. 뭐 의사들은 이제 깔아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약 지속 시간이 좀 긴 약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네. 경우는 보통은 약제 따라 다른데 저희가 많이 쓰는 뭐 타진 같은 건 2번씩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니스타 같은 건 1번 먹기도 하고요. 그럼 한마음 그 24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예, 지속되는 24시간 건가요? 가는 약이 네. 있고요. 그리고 뭐 패치 같은 경우는 3일에 한 번 갈기도 해요. 이것도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대사가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에 3일에 한 번 갈라 그랬는데 가령 이틀 지나고 밤에 더 아프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좀 당겨서 그런 경우 좀 하겠네요. 당겨 붙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담당 의사랑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타진 같은 것도 2번을 먹는 약인데 다음 약을 먹기 한 몇 시간 전부터 아프다 그러면 저는 사실 3번씩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해진 원칙이 있지만 원칙을 약간은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속적 통증은 서방형 제대로 깔아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중간에 돌발성 통증이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어디가 심하게 네, 아프거나 이거 되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심하게 아프면서 그게 한두 시간 정도 가는 통증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서방형 약을 그때 먹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방형 약은 효과가 날 때까지 보통 뭐 수시간 걸리거든요. 그때 이럴 때를 위해서 생긴 게 이제 속효성 진통제가 있어요. 속효, 네,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난다라는 네. 뜻이고요. 이것도 다양한 제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IR 코돈 같은 약제도 있고 요새는 뭐 펜토라, 앱스트랄 이렇게 해서 초속효성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점막에 녹이는 약들은 한 10분 정도 효과가 나고요. 네. IR 코돈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늦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주사로 맞는 거는 이제 효과가 제일 빠르긴 한데 주사 맞으려고 병원 오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속효성 경구약을 잘 드셔야 되고요. 근데 속효성 약을 하루에 막 10번씩 먹게 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서방형 서방을 올려야겠네요. 형 제제로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약간 예외는 있는 게 네.
가령 어떤 움직일 때마다 아픈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뼈전이가 있는데 뼈가 일부 깨져 있거나 이런 경우, 혹은 뭐 어떤 근육전이가 있는데 그 근육을 쓸 때 아픈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처방형을 올릴 수가 없고요. 그 움직임이 있는 걸 예측해서 속효성을 약간 미리 먹어놓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어떤 의사나 환자분들의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진통제 이거 하나로 다 조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방형으로 깔아주고 심한 거는 속형으로 먹되 속형이 너무 많으면 또 이걸 얘기해서 다른 걸 좀 올린다거나 하는 방법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용량 조절하는 게 처음에 상당히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요. 맞추기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진료 시간이 좀 짧으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맞아요. 말로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걸 기억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통증 다이어리 같은 걸 좀 쓰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금방 이렇게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어서 그럼 어떻게 의사소통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통제를 증량하거나 혹은 진통제 종류를 정할 때 통증 점수로 따져요. 점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까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중요해요.